안녕하세요. 끌림수학의 전재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었어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건가? 방정식은 어떤 건가? 등식은 어떤 건가? 이렇게 기초부터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2차 방식을 푸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줬어야 됐어요? 인수분해라는 걸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을 인수분해로 이렇게 해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쉽게 구했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결과값이 몇이 나왔어요? x는 3, x 또는 x는 1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보이면 우리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걸 해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그 전에 예시 하나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죠. 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얘도 우리가 x라는 애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항 두 개짜리. 우리 인수분해 배울 때 배운 적 있었어요. 뭐 있었어?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합차 있었죠. 이것도 할 때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2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나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나?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한번 그 전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형태를 한번 해볼 건데 이런 형태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런 형태를 한번 해볼 거라고요. 얘도 사실은 보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뭘로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x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딱 하나요. 얘는 x는 2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너네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거를 x-2, x-2는 0이라고 해놓고선 x는 2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얘를 이렇게 쓸 바에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저 좋아하는 과일이 뭐뭐 있을까요?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있어 또는 사과 있어 또는 사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사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는 2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x는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됐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x는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중근의라 그러고 우리가 해는 원래 이때까지 뭐 3이랑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랑 2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근이 몇 개야? 한 개로 나와요. 그죠? 그런 근이 한 개인 걸 보고 우리는 중근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 이제 중근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꼴? 완전 제곱꼴이었을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형태를 한번 해보죠. x-2의 제곱이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의 x값을 구해야 돼요. x값을. 근데 얘는 좀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얘는 완전 제곱꼴로 되어 있고 얘는 뭐 이렇게 뒤에 3이 있고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거는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완전 제곱꼴이고 여기 뒤에 숫자가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근의 정의. 어떻게 쓸까? 풀 때,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자. 정의를 이용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제곱근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뭐 x제곱이라는 애가 3이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x값은 뭐가 나왔었죠?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오케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왜? 어떤 거를 제곱하면 3이 되냐라고 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제곱근 정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가 3이 되게 하는 거야. 얘가 3이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를 한번 볼 건데. 자, 이것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2x-1이 3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자. 이러면은 너네 어떻게 해? x만 남기고 우리가 1은 넘겨서 2x는 3 더하기 1을 해서 4가 돼서 x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랑 마이너스 1을 다 넘겼단 말이야. 뭘 이용해서? 2항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x-2의 제곱은 3이 적혀 있는데 여긴 x가 여기 있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값은 여기 있다고.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한 존재가 이제 띠껍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불편한 존재가 제곱이라는 애도 있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x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이걸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를 제곱을 했더니 3이 되게 하는 애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네모라는 애는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왜? 네모를 제곱했더니 3이 된대. x를 제곱했더니 3이 된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가 그냥 그 안에가 x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일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네모칸이라는 애는 네모 제곱이 3이라 그랬으니까 네모칸이라는 애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고. 됐어? 근데 네모가 뭐였는데? x-2였어. 그럼 우리가 다시 쓰면 x-2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도 어떻게 해주면 돼? 넘겨주면 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엄청 어려운 형태가 나오지. 됐어?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x-2의 제곱이 3.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x에다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우리가 3이라는 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2는 없어질 테고 그 안에는 뭐만 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남으니까 그거를 제곱하면 3이 딱 나오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하는 꼴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형태? 이런 뭐 완전 제곱꼴이고 그 뒤에 숫자가 있는 형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들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뭐 완전 제곱꼴 형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펼쳐져 있을 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펼쳐져 있을 때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4x 뭘로 하죠? 뭘로 할까요? 플러스 1로 할까요?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저 x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 할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런 형태를 배웠어. 이런 형태 완전 제곱꼴이고 그 뒤에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x값을 구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여기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도 어떤 꼴로 바꾸자? 완전 제곱꼴로 바꾸자고요. 알겠죠? 완전 제곱꼴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뭘 봐줬어야 돼? 얘가 완전 제곱꼴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걸 봐줬었냐면 우리가 여기 이 x의 개수 앞에 있는 애의 반 제곱이었어요.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우리가 인수분해 때 아마 배웠던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그 x의 개수의 숫자의 뭐? 반제곱. 이거 반제곱은 진짜 중요합니다. 반제곱을 무조건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제곱을 하면 몇 나와요? 4. 왜?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4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걸 제곱하면 4.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4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1인데 4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준 거야. 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만 하자. 우리 나중에 2차 함수도 배울 거니까 어떻게 하자?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4를 강제로 만들자. 알겠죠? 근데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4로 강제로 만들었으면 4로 강제로 또 빼줘야 우리가 위에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죠. 얘는 계산하면 0이 되고 처음에랑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애만 완전 제곱꼴이네? 그러면 그 형태를 바꿔주자고. 그러면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애는 x-2의 제곱이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미리 해주고 3은 0이라고 놓자고.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애는 무슨 꼴? 완전 제곱꼴이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죠. 그죠? 아무리 다른 형태, 지금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일단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어떻게 구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근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자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거랑 어차피 형태가 똑같으니까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봐봐요. 반제곱 형태를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저 반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반제곱이 조건. 반제곱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반제곱의 조건. 뭐냐면 이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말고 4로 하자. 4로 할게요. 4로 하면 안 되는데? 뭐 하지? 8로 할까요, 여기? 8로 하면 되겠죠? 8로 하면, 어디 보자. 64, 되겠네요.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볼 건데, 자, 얘도, 그러면, 선생님,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바꿔주라 그랬어?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라 그랬어.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뭘 해줬어야 됐어? 반제곱을 해줬어야 됐는데, 잘 봐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형태를 이거 한번 보자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애가, 자, 반제곱이면은 선생님이 이거 4의 반의 제곱이 4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꼴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왜? 우리가 이거를 얘가 완전 제곱꼴이기 위해서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아니고 2가 없었어야죠. 이렇게 돼야 완전 제곱꼴이었잖아. 누구처럼? 얘처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반제곱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을 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완전 제곱꼴을 해줘야 돼. 근데 완전 제곱꼴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제곱을 x의 개수에 반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제곱의 조건이 뭐다?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얘는 뭐인 상태야? 2인 상태예요. 그죠? 2인 상태.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조금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1로 바꿔줘야 되는데 1로 어떻게 바꿔줄까?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로 우리가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해주고,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해주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어차피 0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 0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2분의 1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런 상태로 변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또 뭐 해주면 돼요? 또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 반제곱의 형태를, 완전 제곱꼴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제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4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줘라? 4를 더했다 뺐다 해줘라. 더했다 뺐다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얘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x-2의 제곱, 그리고 이 마이너스 2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x는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x는 뭐가 나와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진짜 어렵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정리 한번 해보고 끝낼 건데, 자,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것은 목적이 해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정리를 해주면 2차 방정식을 해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띄어쓰기.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판단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인수분해. 그렇지. 내가 순간 까먹었어요. 인수분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제곱꼴 바꾸기. 완전 제곱꼴 바꾸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완전 제곱꼴을 바꾸려면 뭘 이용하면 돼요? 반제곱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너네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3번 뭐냐면 근해 공식이에요. 뜨든, 근해 공식. 그럼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공식이에요. 근데 근해 공식은 무슨 뜻이냐면, 일대장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근을 구할 수 있다 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는 좀 외우기 힘들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어렵죠? 공식이 힘들어요. 근데 항상 너네들이 근의 공식 얘기할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만 쓰지 말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붙여주자. x는 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니까? 그거 x 값이니까 우리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면 너네들이 왜 근의 공식을 외우는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증명은 솔직히 영상으로는 안 할게요. 영상으로는 안 하겠는데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완전제곱꼴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완전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x제곱은 먼저 a로 나눠줘서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x값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라는 게 근의 공식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거를 올 문자로 바꿨을 때 나온 게 근의 공식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응용 한번 해보죠. 응용.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웠었어요. 이거 배웠었어요. 이게 아까 답이 x는 뭐였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걸요? 자, 이거였는데 이거를 완전제곱꼴로 안 바꾸고 우리가 뭐 해보자? 근의 공식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자. 오케이? 근데 너네들이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A는 1이다, B는 마이너스 4다, C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거든요. 써놓고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하는 게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바로 넣어보자고요. 자, X는 자 A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2분의 B가 마이너스 4라 했으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그럼 16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는 우리가 밖으로 빼면 2 루트 3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네. 그래서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잖아요. 근데 그 인수분해 안 될 때 우리가 근의 공식에 바로 때려 넣으면 우리가 바로 x값을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 있다.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너무 너네들이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에만 너무 때려박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뭐 넣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 x-p의 제곱은 q의 형태의 꼴로 바꿔서 p 더하기 q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만 외우지 말고 어떤 거?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조금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근이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 거꾸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뵐게요.